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적분 온라인 클래스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에 극한 학습지 풀이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한 학생이 올려주신 중단원 마무리하기 질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학습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기초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수열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수열에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려면 일단 먼저 극한을 씌워 봐야 되겠죠. 그렇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n이 한없이 커지니까 얘는 3을 계속 곱하고 4를 계속 곱하고 4를 계속 곱하고 2를 계속 곱해 나갈 테니까 계속해서 다들 커져 나가겠네요. 그럼 얘는 무슨 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분자도 계속해서 커지는 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공비가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뭐 나눠줘도 되고요. 아니면 속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된다 그랬죠. 자, 분모에서는 얘가 가장 빨리 커 나가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분자에서도 얘가 더 빨리 커지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뭐랑 똑같은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4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은 4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서 4로 가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정석대로 풀자면은 사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의 가장 큰 항은 4의 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주시면 분모의 앞에 항은 4분의 3의 n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긴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1. 자, 위에는 4의 n제곱이 약분되니까 4가 남을 거고요. 뒤에는 4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걸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얘도 어디로 간다는 걸 0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1분의 4가 나와서 4가 된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등비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얘가 뭐 하도록? 수렴하도록 하는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공비가 어떻게 생긴 꼴이죠? 그렇죠. 공비가 3분의 x 플러스 1이에요. 즉, 공비는 무슨 값에 따라서 이 x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돌이켜 보면은 R의 n제곱이라는 이런 등비 수열이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수렴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자, 이때 수렴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공비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일 때 R의 n제곱은 어디로 수렴을 하더라? 0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걸 하나 했었고요. 그 다음에 R이 얼마일 때? 1일 때 R의 n제곱은 얼마로 수렴을 하더라? 1로 수렴하다라는 것을 배웠었죠. 즉 이런 등비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등비 수열 자체가 수렴을 하려면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수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공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서는 항상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수열은 얘가 그 수열이고요. 공비를 보니까 이게 바로 그 공비예요. 그러면 이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등비 수열이 주어진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걸 그대로 풀어봅시다.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될 거고요. 2를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x값의 범위를 구해줄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수열 AN에 대하여 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상수 알파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얘를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3의 n제곱의 a의 n이고요. 플러스 4의 n제곱입니다. 4의 n 플러스 1제곱에 an이 곱해져 있고요.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n을 한번 계속해서 키워봅시다. 그러면 얘 an은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얘네들은 숫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3의 n제곱도 계속 커지고 4의 n제곱도 계속 커지고 얘도 계속 커지고 얘도 계속 커질 거예요. 즉 얘네들은 사실 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얘네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수렴해 버리니까요. 커지지 않죠. 자, 그러면 커지는 것들 중에서 또 우리 속도를 계산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분모는 뭐가 더 빨리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4의 n제곱이 더 빨리 커지죠. 즉 얘네들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분자도 얘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남는 건 뭐가 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분에 얘는 4 곱하기 4의 n제곱 그 다음에 a의 n까지 곱해져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얘는 어때요?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알파로 간다 했으니까 실제로 4알파라는 값으로 가겠네요. 하지만 문제에서 얘가 2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 값이 2가 되겠죠. 그럼 알파는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변을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4의 n제곱으로 나눠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4의 n제 죄송합니다. 자, 4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분의 3의 n제곱에 an 곱해져 있고요. 플러스 1. 여기는 4 곱하기 an 이렇게 나올 거고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죠. 얘도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요. 근데 얘는 어디로 가요? 알파로 가요. 둘 다 어때요?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곱해줬으면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파로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럼 분모는 1이 남았고 분자는 4알파가 남아서 얘가 4알파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자,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자, 우리 이거 작년에 배웠었죠. 자, 그래서 얘를 만족시킬 때 첫째 항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첫째 항은 알 수가 없네요. A1이라고 했는데 A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합을 먼저 구해 봅시다. 자, SN. 우리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자, 공비가 3이라고 했으니까 3-1분의 첫째 항 모르니까 쓰시고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분의 a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sn이 얘죠. sn 얘니까 앞에 분모를 여기다 써주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한없씩 커지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네요. 그럼 얘는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3의 n제곱도 약분해 주시면 남는 건 2분의 a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얘가 값이 5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발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K는 자연수네요. 자, 이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뭐 구해야 되는 거를
더라도 얘를 보시면 얘네들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등비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등비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에 있는 공비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알지 못하나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왜요? 이 K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나눠줄 수 있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공비를 범위를 한번 정해줘 볼게요. 첫 번째, 자, 뭐 수렴하는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공비가 지금 얼마죠? 그렇죠. K분의 6이에요. 얘가 수렴하려면 원래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거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이미 K가 무슨 수라 했어요?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K는 양수니까 K분의 6도 항상 뭐보다는 클 거예요? 그렇죠. 얘가 0보다 항상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는 이런 경우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공비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면 뭐 K분의 6의 N제곱은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0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모가 더 크니까.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AK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K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얘가 어디로 가요? 얘 0으로 가죠. 얘도 분자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분모는 1이고 분자는 0이니까 AK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이럴 때. 이럴 때는 언제인가요? 양변에 K를 곱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K가 뭐보다 큰 경우? 그렇죠. K가 6보다 큰 경우에는 이 AK라는 항은 항상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뭐 해보면 될까요? 그렇죠. K분의 6 수렴하는 거 먼저 한다 했으니까 얘가 이번에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즉 K가 얼마인 경우? 6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가 1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K분의 6의 N제곱은 어디로 가죠? 무조건 1로 가죠. 얘가 1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얘도 어디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요? 1로 가는 거죠. 그럼 분모는 1 더하기 1이니까 2이고요. 분자는 1이죠. 그러면 이때 AK는 어디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1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제? K가 6일 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이것만 한번 해주시면 되죠. 자, 세 번째. 이번엔 K분의 6이 어쩔 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보다 클 때 해주면 되는 거죠. 즉 K가 뭐보다 작을 때 6보다 작을 때이네요. 자, K분의 6이 1보다 크면 K분의 6의 N제곱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발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AK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분의 6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K분의 6의 N 플러스 1제곱이네요. 자, 얘가 한없이 커지죠. 그럼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질 거예요. 그럼 얘는 의미 없겠네요. 그렇죠? 자, 분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떼주면 플러스 1 이렇게 떼주면 앞에 뭐가 붙으면 되는 거예요? K분의 6이 붙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죠. 남는 건 뭐예요? K분의 6이 나오게 되겠네요. 즉 K가 6보다 작으면 AK는 항상 K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예요. 자, 그러면 범위를 나눠서 봅시다. 자, K가 6보다 작을 때, 즉 K가 얼마일 때 1, 2, 3, 4, 5일 때는 AK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K분의 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AK에다 뭘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K를 곱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럼 KK 약분돼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6만 나오는 거죠. 즉 K가 1일 때 첫 번째 항은 K 곱하기 AK는 6이고요. 두 번째 항도 6이고요. 세 번째 항도 6이고요. 네 번째 항도 6이고 다섯 번째 항도 6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여섯 번째 항 K가 6일 때 AK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K가 6일 때니까 앞에가 EK는 6일 거고요. AK는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으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항부터 즉 K가 6보다 클 때는 AK라는 항은 다 얼마예요? 0이에요. 얘가 계속 0이니까 앞에 K가 얼마 값이든 상관없이 뒤에 있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결국에 남는 건 30 플러스 3이니까 3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두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자, 얘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 bn이라고 했고 얘네들의 b를 이렇게 리미트를 보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일단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교점이죠. 교점 구하려면 얘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죠. 뭐 연립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고요. 뭐 그냥 대입법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식을 바꾸면 y는 4의 n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얘를 두 번째 식에 넣어 주시면 x 마이너스 2배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2의 n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거 전개하시면은 뭐 5x는 넘어가시면 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x는 5분의 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x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y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5로 통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5가 곱해져 있을 거고요. 네, 5.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5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4배의 4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얘가 AN이 되는 거고요.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라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5 약분하시고요. 얘가 분모니까 2 곱하기 4의 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 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 여기 뭐 리미트 붙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뒤에 있는 거 의미 없죠? 남는 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뭐란 뜻이에요? 얘가 p란 뜻이죠. 60p를 구하라 했으니까 3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학습지를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가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런 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상태로 놓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구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 작년에 다 배웠었죠. 뭐 분모부터 구해보면 분모가 뭐예요? 그렇죠.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n이죠. 이거 사실 뭐랑 똑같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거랑 똑같죠? 이거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작년에 배웠던 교과서 한번 보시고요. 그 수열 단원의 하배기호 쪽에 보시면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분자는 볼까요?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2 더하기 땡땡땡 플러스 2n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얘를 문제를 푸실 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일반항이겠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고. k는 1부터 n까지 2k 이렇게 하시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얘가 일반항이 되려면 n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일반항이 2n이 일반항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2n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가 다 n이니까 앞에 n이 그대로 나오고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n이 이렇게 붙은 거죠. 즉 모든 항이 앞에 붙어 있는 덧셈은 다 n이에요. 뭐가 커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 붙어 있는 게 1부터 n까지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일반항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그렇죠. n 플러스 k 이렇게 생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자, n이라는 항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할 거예요. 즉 앞에 있는 거는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n을 몇 번 더한 게 되는 거죠? n번 더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n을 n번 더 해놨으니까 n을 n번 n 곱하면 되죠. 그럼 n 제곱 되겠죠. 그 다음 뒤에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3n제곱 플러스 n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분의 요거 해야 돼요. 분모 분자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제곱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분자는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의미가 없어지죠. 남는 건 뭐가 되겠어요? 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자, 이거 조심하세요. 네,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게 일반항은 아니에요. 자,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 자, 7번에 2번이 질문이 왔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 곱하기 an이 2일 때 자, 얘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주어진 게 an에 n이 곱해진 형태예요. 자, 근데 an에 n이 곱해진 형태는 얘를 전개하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얘를 전개할 때 얘만 전개하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것도 전개를 하셔야 되죠. 그럼 이 뒤에가 해결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 곱하기 an만 알고 있으니까요. 즉 얘를 따로 떨어뜨려서 보시고요. 우리는 an 앞에 n이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an에다가 n 곱하고 싶어요. an에다가 n 곱하고 싶어요. 없던 거 곱해줬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나눠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 다시 나눌 필요는 없죠. 우리는 이거 이미 만들었으니까 뒤에다가 다시 그냥 n 나눠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거 써주시면 돼요. 4n-3 이렇게 하면 식에는 변화가 없죠. 왜? 여기 이렇게 약분되면 원래 식이랑 똑같아지니까요. 근데 여기선 지금 약분을 해서 계산하지 않을 거니까 네, 자꾸 이상한 게 클릭이 되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어디로 간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4로 간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얘는 어디로 간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2로 간다라고 했죠. 각각 수렴하니까 그냥 곱해서 8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질문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자, 이거 아까 학습지에서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자, 수렴하도록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비 R이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오도록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죠. 2분의 3x 플러스 1이 공비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오도록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해결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얘가 공비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이렇게 오게 되겠죠. 우리는 x 값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x만 남겨봅시다. 넘어가면 0이 되고요. 이쪽은 2가 되겠네요. 자, 로그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럼 전체 다 로그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자, 0이 나와야 돼요. 미치 같은 로그예요. 상용 로그로 바꿔주면서 0이 나오려면 로그 1이 0이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미치 상용 로그니까 미치 10이죠. 그러면 2가 나오려면 여기 10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겠네요. 자, 밑에는 10이 숨어져 있는 거죠. 자, 미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진수만 비교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10번도 비슷한 문제죠. 자, 아래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R의 n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발산하는 꼴이었죠. 항상 이렇게 발산하는 건 아니었어요. R이 어떻게 됐을 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경우였죠. 근데 어찌됐든 진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절대값 자체는 계속 커지는 형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길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플러스 r 얘를 구해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r의 n제곱의 크기는 일단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커져 나갈 거고요. 얘도 계속 커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뒤에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앞에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는 사실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 곱하기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r분의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요. 그럼 r의 n제곱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하고 하고 싶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분의 r의 n제곱 플러스 r은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남는 게 r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r이 1이면 다 1 넣으면 되죠. 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분모도 1 플러스 1이 되고 분자도 1 플러스 1이 돼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조금 내려봅시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삼각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자, 두 수열 뭐예요? 이거는 홀수항이죠. 그리고 얘는 짝수항만 모아놓은 수열이네요. 얘의 수렴과 발산을 각각 조소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원래 수열이 수렴하면 뭐 짝수항이든 홀수항이든 다 수렴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사인 함수니까 수렴하진 않겠네요. 자, 그럼 각각 생각을 해줘 봅시다. 일단 a의 en-1이라는 수열을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 n 대신에 en-1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sin 2분의 en-1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sin 2분의 파이니까 1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 항은 sin 뭐 홀수만 나오니까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는 1이고요. 그 다음 2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홀수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이 수열은 진동하면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짝수항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A의 EN을 보시면 sin 2분의 n 대신에 en 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 약분되니까 sin n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됐겠죠. 그럼 첫 번째는 sin 파이예요. sin 파이 0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in 2파이예요. 2파이도 0이죠. 3파이도 0, 4파이도 0. 계속 0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 수열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잠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12번 문제가 있네요.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성립을 한대요. 자, 근데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AK 뭐 할 거예요? 더할 거예요. AN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을 다 더한단 말이에요. 자, 더할 건데 보니까 부등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잘 보세요. 자, A1이 만약에 A부터 B까지였고요. A2가 뭐 C부터 D까지였어요.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부등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A 플러스 C부터 B 플러스 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즉 우리는 가운데 걸 다 더한 게 필요해요. A를 1부터 집어넣어서 A1, A2, A3, A4 이걸 쭉 다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크겠어요? 그렇죠. 여기다 1, 2, 3, 4 넣어가지고 다 더한 것보단 크고 여기다 1, 2, 3, 4 넣어가지고 다 더한 것보다는 작게 되겠죠. 즉 시그마를 씌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AK 이렇게 될 거고요. 요렇게 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3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것도 구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유리화를 이용해서요. 자,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 어떻게 계산했죠? 그쵸. 1부터 넣어봤죠. 1 집어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더하기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나왔었죠. 땡땡땡에서 마지막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워졌었죠? 남는 거는 얘와 얘만 남았어요. 즉 좌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좌변은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우변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은 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뭐 하고 싶어요? 루트 n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요. 얘를 루트 n 플러스 1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좌변인 얘도 뭘로 나눠주고요? 루트 n 플러스 1로 나눠주고요. 우변도 뭐 나왔으면 루트 n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거를 극한을 한번 취해 보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걸 극한을 취해야 되니까. 그럼 아마 왼쪽에 있는 것도 1로 가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1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1로 가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시면은 자, 두 지수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x는 n과의 교점을 pn, qn, pn과 qn이라 할 때 얘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즉 뭐예요? 거리 계산하는 거죠. 자, 뭐 분모부터 계산해 봅시다. 뭐 간단하니까요. PN과 QN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자, PN과 QN의 길이는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 길이. 자, 이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PN의 Y좌표에서 그렇죠. QN의 Y좌표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QN Y좌표 어떻게 구해요? X가 얼마일 때? N일 때 3의 X제곱에 들어갔으니까 QN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N, 3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P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X제곱에 X값이 N일 때니까 PN도 N, 4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PN이 더 위에 있으니까 PN하고 QN의 길이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PN의 Y좌표인 4의 N제곱에서 QN의 Y좌표인 3의 N제곱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간단하죠. P의 N 플러스 1, Q의 N 플러스 1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N일 때가 아니라 이번에 N 플러스 1일 때죠? 그러면은 PN의 Y좌표는 4의 N 플러스 1제곱이 될 거고요. QN의 좌표는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그래프상에서는 당연히 4의 n제곱이 3의 n제곱보다 크다라는 게 그래프상에서는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4의 n제곱이 큰지 3의 n제곱이 더 큰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n은 무슨 수라고 했어요? n은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4의 n제곱이 3의 n제곱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수가 같을 때 밑에 있는 게 더 클수록 커지는 거였나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게 더 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4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뭐 당연히 얘네가 더 빨리 커지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을 거고요. 결국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틀렸던 것 그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선생님이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 문제만 따로 천천히 풀이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